네, 현재 시간 3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 보합권, 강보합권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또 1.82%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0.5% 오름세 속에 2,417선 지나고 코스닥은 725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연관 차장 김민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은 아재데이라고 해요. 저희끼리도 아재 개그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두 아재 왔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는데 오늘 두 분의 아재와 함께 잘 시작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흐름 좋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세 가지 종목 첫 번째부터 OX 들어볼게요. 제2의 중동붐 합류로 SM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엔터주 이야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S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의견은요? OX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엔터주를 이야기하신 분 중에서 유일하게 X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사용과 사장님. 내용은 좋은데 지금 자리에서 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OX를 나누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상 여기 보이시는 일봉 3중 고점이에요. 76,000, 77,000원대 부근 맞고 일단 외국인이 매수는 계속하는데 기관 쪽에 이제 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돌파하는 수급들이 동반이 되면서 77,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매물대 상단 쪽 가장 강하게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쪽이 7만 원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11선 부근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좋은 건 맞아요. 실적 잘 나왔고 향후에도 좋아질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확인하고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냐 마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준다면은 X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효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효성그룹주 이야기할 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좀 힘들었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11월 들어 주가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9월, 10월 쭉 내리다가 11월에는 2달 동안 힘들었던 걸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 회복해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두 분에게 투자 의견으로 여쭤볼게요. 의견은 OX 나뉘어졌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아니 이런 종목을 11월 1일에 내가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항상 이런 차트를 보면서 후회를 하거든요. 참 지나고 난 다음에 차트 보고 후회하는 게 바보 같은 일이긴 한데 이 11월 들어서 도대체 효성중공업이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바뀐 겁니까? 그 무렵에 판 사람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효성중공업 예전부터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중공업을 끌고 가면서도 시세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그거였거든요. 특히 효성중공업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건설 쪽이 한 35%,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뭐 수출부터 거기다가 또 수소 관련된 사업까지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 동력까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건설 부분, 특히 해링턴 이 브랜드를 쓰는 거죠. 효성 해링턴. 효성 해링턴. 네, 이 브랜드 쪽에서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쪽이 효성 쪽의 자금이 좀 어렵다. 또 건설 부분들이 발목 잡는다. 이런 또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다 보면은 투자자 입장 쪽에서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전이 들어왔을 때 물렸다가 뭐 요만큼 올라와서 정리를 했더니 이만큼 가버리네요. 그래서 속상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났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건설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위축받았던 부분들이 안정화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지금은 가장 잘하는 쪽, 변압기 관련된 전력기기 쪽에서 효성중공업만큼 성과되는 회사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일렉트릭이나 아니면 또 용이 나르는 종목이 있죠. 재룡전기. 네, 이런 종목들처럼 신고가 강하게 돌파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어제도 또 변압기 3대장들이 크게 올랐었잖아요. 네. 오늘 효성중공업 또 한 번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용관 차장은 X를 줬어요. 이것도 그럼 SM처럼 좋은 건 좋은 건데 지금 못 사겠다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좀 그런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수소나 이런 쪽들 제가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기업은 계속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이렇게 돌면서 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수소 쪽으로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일봉상에서는 잘 안 보여요. 여기 전고점 뚫고 75,000원 뚫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5일선 타고 급등하는 추세. 최근에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차트인데 주봉으로 가면 이제 보여요. 예, 보이죠? 이거 이제 안 그어드려도 되죠? 87,000원, 88,000원대. 에이, 그거 여기 주세요. 아, 예, 한번 네. 그었습니다. 그래서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었습니다. 네. 그었는데 여기가 이제 매물대 가장 위쪽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정말로 수소단에서 큰 매출이 일어나고 바로바로 실적으로 기반이 되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원자력 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물이 있어요. 이거 바닥을 잘 다졌고 사면 이제 이런 자리죠. 5만 원 초반대가 살 자리였고 지금은 8자리가 다가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 강하게 붙으면서 그냥 뚫어버린다 하면 신규 매수 가능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88,000원 보고 매수하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신규 매수로 본다면은 X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는 명신산업을 볼게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 안에 센트럴 모텍과 명신산업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면서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 회장과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한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혜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 가져볼까요?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명신산업의 주가와 같은 이슈로 움직였던 센트럴모텍의 주가가 좀 많이 달라서 왜 그럴까 궁금했거든요. 네, 둘 다 스탬핑 공법의 강자입니다. 네. 한 달 전쯤에 저희 하지 않았었나요? 센트럴모텍 이제 뭐 네. 하여튼간 예, 다른 그렇다고 곳이셨나 봐요. 뭐 잘 보시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센트럴모텍과 함께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이제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머스크 선생님의 예, 의중은 잘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한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나 인도 쪽에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네, 근데 갑자기 또 화상전화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네. 헛갈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신산업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실적과 함께 나오는 원래 회사가 항상 실적 대비해서 좀 비쌌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매도 맛집이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좀 부진하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또 공매도가 들어온 부분들이 약간 또 제동이 걸린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거래량 보면서 주가는 물론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의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기차 또 친환경차가 가져가야 될 차량 경량화의 숙제를 풀어주는 또 하나의 공법을 갖고 있고 지금 또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년 대비 양적인 성장까지 보여준 마당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살짝 더 공매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 변화가 좀 적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데 이런 관점으로 왔었을 때 실적 좋은 종목, 성장하는 종목 함부로 공매도 치는 거 아닙니다. 네. 보고 있겠습니다. 네. 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명신산업 5인데 사용관 사장님들 똑같은 네. 의견 주셨잖아요. 네. 센트럴모텍은 상가가 지금 살짝 풀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오후장에 상한가 풀리면은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갑작스럽게 분봉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네. 또 이거를 사들이는 주체도 있거든요. 맞아요. 센트럴모텍과 오늘 명신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명신산업은 사실 좀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이게 근데 왜 우주셨어요? 근데 네. 지금부터 사기에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네, 지금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얼마 전에 61선과 121선 맡길 때 터졌던 거래량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긴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이게 저항대입니다. 이거 저항대요. 못 뚫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일봉에서는 역시나 안 보여요. 주봉, 월봉으로 갔을 때 이제 여기 정도면은 사야 될 자리 온 거 아니냐.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테슬라의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스탬핑 기술을 가지고 지금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지금 구간부터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다. 오늘 윗꼬리는 외국인 매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한 빠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13,000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명신산업에 대해서 두 분 모두 O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봤고요. 오늘 장 마감 13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 보도록 하죠. 르스라는 것과 무풍로, 진짜 이 두 아재를 어떻게 할까요? 르스 뭘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아재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뭘까요? LS? 맞아요? 네. 그럼 반대로 무풍로는 뭘까요? 아재 될까봐 얘기 안 하고 아니 싶어요. 아재가 하는 아재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아직 젊어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해품달입니다. 해품달? 물을 품은 뭐죠? 전혀 모르겠어요. 전 다행히 아재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재가 아니고 공개하시죠. 그냥. 아니 열어볼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무풍로예요? 무지개를 품은 로봇. 출연자를 좀 교체해야 될 것 넘어가죠. 같아요. 넘어가죠. 아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리고 르스예요. 르스. 르스는 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딱 들켰어요. 아니, 그래 서로 알게 하는 게 아재 개그의 가장 큰 특징이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모르겠네요. LS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영어 두 글자 낸 거 좋아합니다. 네. 지난주에 들이었죠. DL. DL. 네.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잘 갔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두 글자를 사랑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데 이쪽도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와 함께 곽광을 받아야 될 쪽인데 너무 발동이 늦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전선 쪽과 일렉트릭, 게다가 뭐 엠트론, 또 이런 사업부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약간 지주사니까라고 하기에는 안에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너무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LS 전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성과 낼 거고요. 또 LS 일렉트릭 최근에 나도 변압기 관련 회사인데 라고 하면서 열심히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쪽과 함께 또 LS 엠트론이라는 쪽은 아마 내년 또 초에 가게 되면 농기계 쪽도 부각을 많이 받겠죠. 이런 쪽의 변화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 올라오는 게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전선 관련된 쪽, 전력기기 관련된 쪽 다 합쳐서 딱 하나를 산다. 그러면 LS겠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가 이제 나오는데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동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오히려 빠집니다. 그러면 또 가장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물류 비용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환율 효과도 보고 이 비용도 떨어지고 또 꽁 먹고 알 먹고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신재생 에너지나 발전 설비들이 계속 또 가속화되는 구조로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변압기 필요하죠. 당연히 전선 필요하죠. 이런 구조로 갔을 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쌉니다. 싼 거 맞아요? 네, 싼 거 맞습니다. 오. 네,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6,900억대, 한 7,000억대 나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이제 막 올라오다 보니까 2조가 넘어가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싼 거죠. 오. 네, PBR 0.5배 싼 거죠. 싸네요. 네, 이런 쪽에서 아마 기다리면은 레벨업을 아마 그렇다고 막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면은 언젠간 이만큼 올라왔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한 7만 원대, 한 7만 1,000원대, 2,000원대 정도까지 해서 진입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길게 봐서 지난번 고점대들을 넘어갈 수 있는 실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9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냥 LS의 최근의 차트를 쭉 연으로 봤을 때, 연 단위로 봤을 때 거의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거 지금 이 가격에 사도 될까 했는데 그 밸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네요. 그래서 우리 매경에서는 네네. 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증시 오늘 간에 생각 안 났나 보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LS를 그래서 저희는 마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로봇주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방송에서. 맞죠. 네. 그만큼 우리 실생활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반증이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산업용, 아직도 규모가 크긴 하지만 네. 산업용일 때는 우리가 로봇이라는 걸 사실 많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로봇이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피자도 만들어주고 닭도 튀기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1인 1로봇 얘기 나오는데 그건 살짝 오바입니다.
1가구 1로봇 정도를 일단 목표로 잡고 가야 되고요. 1인 1로봇 결국에는 되겠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굉장히 알록달록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협동 로봇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분야. 굉장히 좀 이제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100kg 이런 거 넘어가는 물건을 쉽게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로봇이 도와주면서 서로 간에 로봇에 이제 뭐가 탑재되죠? 제가 4차 산업이 각각 다 별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로봇에 뭐가 탑재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럼 로봇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네가 이것 좀 할래? 하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 시장이 굉장히 산업용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작아요. 시장이 작다는 게 아니고 크기가 작습니다. 소형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로봇들이 향후에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분기 매출이 아직까지는 조금 작아요. 물론 3분기에도 영업, 흑자 계속 유지 기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이게 4분기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근데 점점 더 이게 파괴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빅트렌드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내년 정도 되면은 분기당 60억 수준으로 올라올 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숫자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로봇 쪽에서도 단순히 부품만 조달해서 조립만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분명히 있는지 이런 부분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있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북미하고 유럽 시장,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실 작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연말까지 라인업이 기존에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5개로 확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당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 식음료, 용접 이런 쪽에서도 9개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일단 사업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이틀 지금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전 고점 한 38,000원 정도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급속하게 매출이 커진다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면서 한 3만 원 조금 아래쪽이죠. 한 29,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121선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저는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7,500원 전고점 넘기는지 여부 보면서 한 번 더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 주가 37,5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일수 대표님, 오늘의 수급을 체크해 볼게요. 외국인 기관 중에서 눈에 띄게 사고 파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쪽에서 방산 쪽이 현대로템, 계속 삽니다. 네. 이런 쪽의 변화를 나왔을 때 혹시 현대로템이 추가로 뭐 계약할 게 더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실적은 3분기에 잡힌 게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출렁했는데 이게 앞으로 발생하는 매출분을 이제 분기에 맞게 계상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도 좋아질 것이다. 게다가 추가 수준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레벨업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하이브가 또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어려운 자리에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의장님께서 또 직접 얘기하셨듯이 우리 게임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별이 되어라 투죠. 네, 이거 이제 퍼블리싱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느낌이 카카오 게임즈와 비슷한 쪽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부각을 받기 위해서는 재밌는 게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구조 보게 되면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변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변화 흐름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매도하는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HMM이 눈에 띕니다. 오늘 아침에 주가가 강하게 나왔다가 좀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좀 강하네요. 이런 쪽에서 역시나 외국인들은 차익 매물로 이어가는데 지금 HMM을 볼 때 아무래도 본업과 관련된 쪽은 운임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은 있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악재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바로 액션을 취하는데 본업 관련된 쪽에 백신 생산의 중단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맞고요. 기관 쪽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기관 쪽 지금 사고 있는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올을 좀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비올 사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 쪽을 지금 2시 반 기준으로 한 100만 주 이상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원래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롱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이론상 숏이 맞거든요. 비율상으로 이제 교환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대주주의 이게 이득을 위해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메리츠 증권이나 화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간 조금 대주주에 비해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관 쪽에서는 오늘 메리츠 증권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외국인들까지도 아침에 팔던 부분들이 매수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오늘은 7% 빠져서 끝나긴 했는데 시세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 지금 갭이 조금 아직 벌어져 있어요.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내일도 잘 지켜보시면서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정말 많이 사죠. 네, 굉장히 급등주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잠깐 정체해 있는데 지금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면은 쉽사리 안 끝날 것 같고요. 이미 주봉상으로도 120 주선 다 뚫어놨고요. 월봉상으로도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다음 보이는 구간들은 12,000원대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워낙에 좋다. 그만큼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굴 하려는 수요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기관 쪽에서 제주항공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많이 사고 있고요. 이제 매각 이슈가 나왔던 HMM도 기관 쪽에서 14만 주 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9만 주에서 10만 주가량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로 오히려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론과 실전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애니플러스 좀 많이 매도 나왔네요. 30만 주 가까이 매도 나왔고 맥쿼리 인프라까지 20만 주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20 가까이 왔고요. 코스닥은 1.86% 크게 올라주면서 오늘장 725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는 사실 그동안에 좀 눈에 띄었던 2차 전지 배터리보다는 게임이라던가 엔터,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725선 지나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